인수공통 감염병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 대한 인수공통 전염병 학회장 김재홍 서울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수공통 감염병의 이 전파 경로를 살펴보면요. 야생동물이 가축의 바이러스를 옮기고 또 인간이 가축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데요. 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라든가 또 이동 경로 등을 분석을 해서 인수공통 감염병의 유행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야생동물 종류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률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사람하고 가깝거나 또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야생동물에 국한돼서 어떤 정보는 알 수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메르스라든가 또는 흔히 잘 아시는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는 철새 이동 경로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감수성이 예민한 조류 이런 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예, 미리 파악이나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야생동물이 이동하는 거 말고도 인간이 직접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며 가며 해외에서 유행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다른 인수공통 감염병들로는 뭐가 있을까요? 대단히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것들을 몇 개 짚어보면요. 예. 지금 잘 아시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잘 아시지만 새로운 종류의 동물 인플루엔자, 특히 중국에서는 H7N9 같은 건 사람의 사망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아직 국내에 안 들어와 있고 또 메르스 같은 거는 이번에 퇴치를 하더라도 중동하고 접촉하는 한에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특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북미하고 남미 쪽에서 유행하는 웨스트 나일, 우리나라는 뇌염 같은 건데 아직 발생을 안 하고 있죠. 이런 것도 들어올 위험성이 있고 특히 지구 온난화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따뜻해지니까 동남아 지역에 유행하는 풍토병 같은 거, 댕기열 같은 게 좋은 예죠. 이런 게 계속 들어올 수도 있죠. 예. 네, 이 위험성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메르스도 사실 처음에는 낙타에서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낙타와 접촉은커녕 거의 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인데 이 인수공통 감염병은 대부분 어떻게 해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겁니까? 크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편의상 야생동물에서 가축을 거쳐서 사람한테 가는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가 대표적인 예죠. 또 그다음에는 야생동물에서 낙타라든가 아니면 사양 고양이라든가를 거쳐서 사람한테 가는 경우 이 경우는 이번에 메르스나 또는 고양이 같으면 사스가 해당되겠죠. 또 사람이 직접 밀림으로 접근해서 전혀 사람이 접해보지 못한 병원체에 감염되는 경우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대부분이 중간에 최근에 나타난 신종 질병들은 사스나 메르스라든가 에볼라 이런 것들은 중간에 박쥐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쥐에서 물린 낙타, 박쥐에 감염된 사양 고양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구나 밀림을 훼손하거나 환경을 난개발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던 박쥐들이 사람의 가까운 곳으로 과수원이나 가축 키우는 곳으로 날아와서 감염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동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 변이가 쉬운 RNA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범용 백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RNA 바이러스 중에서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이런 범용 백신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네,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아직 범용 백신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사용하는 게 없고요. 예. 더구나 RNA 바이러스는 종류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종류의 RNA 바이러스, 예컨대 메르스 또는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개발할 수는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좀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아직은 범용 백신의 연구만 되고 있지 아직 실용화될 만큼 그 단계까지는 아직 올라오질 못했어요. 예.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참 좋은데 기술적으로 아직 그걸 못 따라잡는 형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국내 연구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조류 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5차례 걸쳐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의 계절형 독감 인플루엔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한 아마 성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메르스처럼 국내에 전혀 유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속수무책이고 이번에도 실제 알려진 정보랑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 상황이 전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갭을 몰라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연구 수준은 알려진 질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도 되고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데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나 연구는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죠. 예. 이 신종 바이러스는 워낙 대처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이번에 메르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해서 그렇지 신종은 아니란 말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수년 전에 정부에서 이미 메르스를 알고 있었는데 네. 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런 그 신변종 질병에 대처하는 조직이 강화가 돼야 되고요. 예. 그거를 조직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병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선진화돼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잘한다고 그러고 있다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서 예. 불신을 초래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처럼 쉽지가 않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지금 현재 태동되는 게 원헬스 원월드 그래가지고 관련 요인이 있는 모든 학문을 하나로 통합해서 같이 연구하고 관리하자는 그런 그 운동이 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또 하나 강화할 거는 현재는 그 전문가 그룹이 국내에는 굉장히 그 홀대를 받는다 그럴까요? 선진국은 전문가 그룹의 권고 사항은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정책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 위주다 보니까 늘 행정적 판단이 우선시되고 따라서 전문가 의견은 무시되거나 이런 게 반복되고 시행착오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통합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또 전문가 그룹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 네네. 기억하고 고쳐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 대한인수공통 전염병 학회장 김재웅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첨단 시대라고 자부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정부와 국민들이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